안녕하세요. 교육문화팀 유지숙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어르신들께 교육해드릴 내용은 바로 보행 안전교육입니다. 어르신들과 마주보고 대면으로 교육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니 꼼꼼히 들으시고 실천해 주시면 더욱 안전한 노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특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것일까요? 첫째, 노화로 인해 신체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력 저하, 청력 저하, 주의 집중, 기억력 저하 등 점차 신체 기능이 둔화되는 어르신들은 사고 위험 감지나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환경 때문입니다. 높은 고령화 비율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환경은 고령화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은 길을 건널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수시로 어르신들에게 맞지 않는 신호체계나 도로 상황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와 어르신들 스스로의 교통안전 중요성 인식 부족 때문입니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젊은 세대와 어르신,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조심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은 크게 부족하고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보행안전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적절히 제거하고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어르신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가길 바라며 또한 어르신들이 앞장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교통안전의 바른 실천과 확고한 교통안전 의식을 지닌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노인 보행안전을 위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노인정에서는 경찰이 교통안전 교육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아찔한 보행사고. 특히 노인의 보행사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들은 시력, 청력, 주의력, 반응속도 저하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해 보행사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보행안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수칙 함께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길을 건널 땐 무단횡단은 절대 삼가며 반드시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이용합니다. 도로 횡단을 할 땐 절대 뛰지 말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선 후 주변을 잘 살핀 다음 건너야 하는데요. 녹색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차가 오는 방향, 안 오는 방향, 그리고 차가 오는 방향 순으로 좌우를 살펴서 차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건널 때는 우측으로 건너야 하며 이때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안전을 확인한 후 건넙니다. 보행 신호가 깜빡일 때는 무리하게 건너지 않고 다음 신호에 건넙니다. 버스 또는 화물차의 경우 운전석이 높아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손을 들어 보행자를 확인시켜주고 길을 걸을 땐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며 보도가 없을 경우엔 길 안쪽으로 통행합니다.
보행 시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걷지 않습니다. 만일 보도에 장애물이 있어 차도로 내려와야 하는 경우엔 반드시 뒤쪽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차도로 내려옵니다. 골목길, 커브길 등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보행할 땐 자동차 주위를 피하고 좌우를 살펴 걷습니다. 이 밖에도 야간에는 과속하는 차량이 많고 도로가 어두워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 보행 시에는 야간 조끼나 야광 스틱, 야광 모자 등을 활용하거나 가급적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통행하며 자동차 전조등 빛이 비추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역시 조심히 보행합니다. 또한 야간에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되도록 가로등이 켜진 곳으로 통행합니다. 그리고 노인 보행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겨울에는 보행이 불편할 경우 지팡이나 보행기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고 눈이나 비 오는 날에는 가급적 혼자 외출하지 않습니다. 보행 시 빙판길 등 미끄러운 길로 다니지 않아야 하며 주머니에 손은 넣지 않고 보폭은 좁게 천천히 걷습니다. 늘어나는 차량 속 시민들의 교통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보행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본 어르신 보행사고는 더욱 아찔한데요. 안전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지켜 더욱 어르신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체 나이 테스트입니다. 신체 나이 테스트를 통해 조금이라도 신체 나이를 줄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균형 테스트.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양팔을 벌리고 다리 한쪽을 직각으로 올려주세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간만큼 버텨주시는 겁니다. 유지 시간이 높을수록 신체 나이가 젊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끝까지 버텨주세요. 다음은 어깨 나이 테스트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양팔을 모아서 최대한 높게 올려줍니다. 눈, 코, 입, 턱 어디까지 보이시나요? 모두 보이신다면 어르신의 신체 나이는 10대. 어르신들은 턱만 보여도 성공하신 거 아닐까요? 두 번째는 양손을 등 뒤로 넘겨줍니다. 손바닥 전체가 포개질 수 있도록 최대한 포개주세요. 손바닥 전체가 포개질수록 신체 나이가 젊다는 사실. 혹시 양팔이 떨리진 않으신가요? 테스트를 하시면서도 꼭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따라해주세요. 네,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 나이를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복지관 유튜브 영상을 따라하시면서 항상 건강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필요한 교통표지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이란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이용자가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식으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표지입니다. 어르신들 길을 가다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표지판들을 보셨을 텐데요. 교통표지판은 규제 표지판, 주의 표지판, 지시 표지판, 보조 표지판, 노면 표지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규제 표지판은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 흰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
또는 빨간색 바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진 금지, 우회전 금지 등의 표시를 보지 않고 보행하게 되면 사고나 위험이 매우 크니 어르신들 모두 표지판을 자세히 살피면서 보행해 주셔야 합니다. 속도가 그려져 있는 표지판의 경우에는 긴 막대기가 숫자 아래에 있다면 최저속도 제한 표시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속도 위반으로 교통 범칙금 부과, 면허정지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 속도를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의 표지판.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란색 바탕에 빨간 테두리, 세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표시, 낙석 도로 표시, 자전거 주의 표시 등 주의 표시판을 잘 보고 좌우 상황을 잘 인지해서 보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시 표지판입니다.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내용으로 주로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유턴 표시, 비보 좌회전 표시 등의 표지판이 지시 표지판에 해당됩니다. 보조 표지판은 주의 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안내문입니다. 네, 이렇게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교통안전 표지판을 얼마나 알고 계실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OX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표지판은 최고 속도 제한 표시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네, 이 표지판은 최고 속도 제한을 의미하는 표지판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이 표지판은 차간거리 확보를 의미하는 표지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네, X입니다. 이 표지판은 차폭 제한을 의미하는 표지판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이 표지판은 추락 주의 표지판이다. OX.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 이 표지판의 경우는 강변 도로를 표시하는 주의 표지판입니다.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표지판 정보들 꼭 기억하셨다가 보행 또는 운전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알맞은 교통 표지판을 찾아주세요. 노면이 고르지 못함이라는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일까요? 정답은 첫 번째 표지판입니다. 저 그림이 바로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보여주는 표지판 그림입니다. 다음 문제. 최저속도 제한을 가리키는 규제 표지판은? 네, 이거는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세 번째 표지판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최저속도 제한 표지판은 긴 막대기가 숫자 밑에 있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네,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다음은 신나는 트로트 박구윤 가수님의 뿐이고 노래를 교통안전송으로 개사했습니다. 가사에 집중하셔서 모두 따라 불러주세요. 뿐이고 뿐이고 뿐이고
내 사랑은 안전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안전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안전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안전뿐이다. 길 건널 땐 횡단보도 건너서 가고 오는 차는 마주보고 가고 어두워지면 밝은 옷 입고 반짝반짝 반사제 입고 돈 없어도 안전뿐이고 돈 많아도 안전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안전뿐이다. 내 사랑은 안전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안전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안전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안전뿐이다. 운전할 때 피곤하면 쉬었다 가고 눈비 오면 조심조심 살펴 자전거 탈 때 농기계 탈 때 반짝반짝 반사제 붙여 돈 없어도 안전뿐이고 돈 많아도 안전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안전뿐이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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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뿐이다. 네, 마지막으로 교통 안전 수칙 익히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더욱 안전한 보행과 운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육교가 조금 멀리 있어도 육교를 이용하기. 두 번째, 건널 때에는 뛰어가지 말기. 세 번째, 자동차를 마주보고 걷기. 네 번째,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기. 다섯 번째, 밤에는 반사옷 착용하기. 여섯 번째, 골목길 또는 시골길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 조심하기. 일곱 번째, 저녁 시간이나 비가 올 때에는 밝은색 옷 입기. 여덟 번째, 골목길에서는 이륜차를 조심하기. 아홉 번째, 교통안전 수집판을 숙지하고 항상 지킬 수 있도록 하기. 마지막 열 번째, 육교나 계단을 이용할 때는 손잡이 잡기. 이렇게 총 10가지 교통안전 수칙입니다. 어르신들 꼭 따라서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교육을 모두 시청하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더욱 안전한 노년,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